반갑습니다. 손성민입니다. 일단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주로 선생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지내고 있죠? 라고 인사를 할 텐데 사실 이 영상을 갖다가 유튜브에 물론 선생님 유튜브에 올리지만 뭐 다른 뭐 학부모님들도 계신 카페도 올릴 수 있고 선생님이 또 운영하는 학원 학부모님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존칭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. 사실 이 옷을 입고 온 날은 강의를 찍지 않습니다, 선생님은. 왜냐하면 칠판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개구리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나뭇잎에? 예, 보호색이죠. 그래서 잘 안 찍는데 오늘은 선생님 자리, 여기는 지금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 스튜디오인데 갑자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지금 막 이제 우리 제자들은 지금 중간고사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, 시중에 유튜브 영상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네이버 지식인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많아요. 중학수학 문제집 난이도별로 분류해 놓은 거. 그죠? 그거 많아요. 그래서 뭐 개념서에는 뭐 이제 많이 쓰시는 책들이 뭐 이제 개념센, 개념원리, 그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물론 선생님은 지금 이투스에 있기 때문에 수학의 바이블을 또 찍을 것 같아요. 연락이 오셨었어요. 어쨌든 이렇게 개념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형서라 그러죠. 옛날엔 유형서라고 안 하고 그냥 문제집이라 그랬는데 그 문제집의 한 종류로 유형서가 나왔죠. 근데 그 유형서가 너무나 잘 팔리죠. 아는 게 여러분들이 센하고 그다음에 뭐 RPM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자이스토리 오늘 이제 자이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할 거예요. 고등 자이스토리하고 중등 자이스토리는 좀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중등 자이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또 다뤄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서 그러면 다들 어머님들도 막 아시고 이제 뭐 여러 카페 있잖아요. 뭐 몇 퍼센트 카페 이런 데 보시면 뭐 혼공 뭐 이런 거 어떻게 시키셨나 쭉 쓰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A급 수학이라던가 최상위 수학 그다음에 뭐 그 조금 쉬운 단계로 뭐 일품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블랙라벨 유명하죠. 그다음에 뭐 수학의 신이라던가 여러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들을 분류해 놓긴 했는데 그러면 보통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념서 공부한 다음에 센을 쫙 풀죠. 그 다음에 심화서 쫙 풉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, 물론. 여태껏 대부분 다 그렇게 했으니까. 근데 센만 놓고 봤을 때 A 단계가 제일 쉽죠. 이건 막 드릴형 문제잖아. 그냥 한 페이지에 왕창 있어. 막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. 그다음 B 단계 턱이 이렇게 있어. 그다음에 C 단계 턱이 이렇게 있는데 센 한 것만 놓고 봐도 레벨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실어 놓긴 했는데도 이 턱이 너무 높아서 이걸 뛰어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, 우리 제자들이. 그래서 센 B단계를 갖다가 한 80에서 90% 정도 맞췄고 10문제 중에 한두 개를 예를 들어서 틀려서 그걸 오답 노트 정리도 하고 내 걸로 만들고 또 학원에서 막 비슷한 유형 나눠줘가지고 다시 풀리고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. 그래서 이제 C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다시 정답률이 물론 80%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. 근데 개념서부터 아주 탄탄한 친구들이 그래. 근데 보통 대부분 친구들은 50% 정도 맞춰요.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. 그러면 이 오늘 할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턱을 좀 낮추는 거예요. 이 턱을 좀 깎아서 아니면 요 사이에 계단 하나를 더 만들어서 좀 올라가기 쉽게 하자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. 내 검색을 덜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잘 보진 못했는데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만약에 들으신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의 주제는 상위권을 위한 얘기예요, 지금. 보통 우리가 개념서를 공부를 하죠. 개념서. 제일 처음에.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과외를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학교에서는 당연히 저런 문제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하니까 수업을 그죠? 이제 시중 문제집 개념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개념서를 뭘 추천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뭘로 하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다루죠. 문제집을 다룬다 그러면 요새는 유형서가 워낙 대세니까 뭐 문제집 그냥 제가 항상 인강을 했었던 게 센이기 때문에 센 RPM 보통 뭐 이 정도 문제집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심화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풀으시죠. A급 수학이라던가 최상이라던가 블랙라벨이라던가 뭐 이런 걸 시키세요. 이 뒤에 있는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나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같은 경시 입문서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이제 특수한 학생들 1%가 아니라 0.5% 3%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해 놓고
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합니다. 내가 공부 좀 해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심화서까지 가기 때문에. 근데 이거 한 건 공부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말고요.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께서 센을 기준으로 본다면 A단계 잘 안 풀죠 사실. 개념서 풀 때 오히려 이거보다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A단계는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 많고 B단계 풀지 B단계 풀어요. B단계 그 다음에 C단계 풀 겁니다. 맞죠? 지금 요 연두색이 센이에요. 센.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요 사이 갭이 크다라는 거야. 이 사이 갭은 크지만 이게 너무 쉬운 거지.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쉽죠. 그죠? 그래서 요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, 이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집이에요. 선생님 사실 이 출판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. 예, 바로 자이스토리입니다. 자이스토리.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집이에요.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집이고 일단 학원에서 강사분들이 쓰기 좋게 출판사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저 문제집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 자이스토리는 근데 제목이 이렇게 A, B, C 깔끔하지가 않고 좀 제목이 길어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이스토리는 유형다지기 빨간색으로 쓰기로 했구나 그죠? 네, 유형다지기라는 코너가 있어. 유형다지기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뭐냐면 C 좀 더 옮길게요. 요 B하고 C 사이의 계단이 너무 크단 말이야. 그지?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게 자이스토리에 있는데 자이스토리에서 뭐냐면 잘 틀리는으로 출발하는 파트예요. 제목이 뭐더라? 잘 틀리는 유형 훈련?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. 아마 유형 훈련. 뭐 문제집 보면 여기 원업인가 플러스인가 뭐 이런 거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. 잘 모르니까 업도 쓰고 플러스도 쓸게요.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선생님은 추천합니다. 요 문제를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거친 다음에 이렇게 둘을 같이 보고 어차피 다 풀 거라면 샌도 풀고 자이도 풀 거라면 이렇게 풀고 C 가기 전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C를 가세요. 됐나요? 그 다음에 C에서 조금 더 가고 싶으면 자이스토리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이에요. 최고 난도라는 제목으로 출발하는 게 있어. 뭐 최고 난도 뭐였더라 제목이? 어쨌든 최고 난도 뭐뭐 하는 제일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. 뭐 최고 난도 만점 문제 이지 않을까? 예. 요게 있어요. 요거. 그래서 요거까지 풀면 요 난이도는 C에서 출발해서 C를 조금 더 넘어가는 이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B하고 C 사이가 좀 러프하게 3단계, 4단계다 그러면 요거는 3.2단계, 3.7단계, 요거의 4단계였으니까 4.3단계 뭐 이런 느낌인 거야. 아셨죠? 정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점 몇을 붙인다면 이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A급 수학 얘기할게요. 오늘 원래 1품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A급으로 그냥 퉁 하겠습니다. A급 수학은 거꾸로죠. 난이도가 쉬운 게 C고 제일 어려운 게 A야. 맞죠? 맞아. 순간 헷갈렸어. A, B, C, C, B 거꾸로 돼 있단 말이야. 센하고 그죠? 근데 보통 A급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C하고 B를 풀고 끝내면 이건 A급 수학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. 심화를 공부한 건 아니고 거꾸로 차라리 C,B를 안 풀더라도 A만 푸는 게 진짜 A급 공부를 한 거죠. 이 말씀을 드리고 이 A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CBA가 다 심하냐? 그렇진 않아요. C하고 B가 여기에 걸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C하고 B가 오히려 요거의 한 중간쯤? 그러니까 거의 센 B랑 비슷한데 B보다는 조금 CB B단계가 조금 더 어려워요. 제 생각엔 그렇고 잘 틀리는 유형하고 비슷하거나 좀 쉽고 자, 그 다음 A단계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면 최고 난도 만점 문제를 푼 다음에 A급 수학의 A단계를 풀면 돼요. 요렇게 난이도를 잡아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1품 안 하려고 그랬는데 1품이 A급보다는 쉽다라는 의견이 많으세요. 인터넷 글들 보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1품의 문제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교육과정 안에서의 심화예요. 그러니까 다음 학년 걸 해야지 뭐 할 수 있고 이런 그 위학년의 개념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내학년 거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심화 문제예요.
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이 일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일 처음에 책을 보면은 제일 앞에가 뭐가 있냐면 개념의 핵심 기출이 있어. 근데 이 개념의 핵심 기출 같은 경우에는 A단계보다는 어려워요. 센 A보다는 어렵고 이 B단계의 대표 문제하고 하하고 중정도의 느낌이요. 그래서 여기쯤에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조금 왼쪽으로 쏠려 있죠. 이쪽에다 놓을게. 그 다음에 잘 틀리는 유형 훈련과 요 B하고 또 요 사이를 나눈다면 너무 디테일한가요? 이건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. 만점 도전을 위한 고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요 파트. 사실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요 단계 만점 도전을 위한 고난도가 있다. 그 다음에 요 사이 C보단 어려운데 A급의 A단계보다는 사이에 조금 쉬운 게 일품에서는 뭐가 있냐면 최상위로 가는 뭐 이렇게 시작하네. 너무 이름들이 어려워. 최상위로 가는 이게 최고 난도, 최고 수준 문제인지 뭔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을 거야. 이렇게 일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다 보이시나요? 뭐 칠판에 가득 써졌는데 제가 이걸 갖다 오늘 찍을 생각을 안 하다 찍는 거라 뭐 표로 만들고 이렇게 PPT로 띄우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이게 한번 쭉 듣고 저런 게 있구나. 아유 저걸 언제 다 풀어 이러셔도 되고 한번 해볼까 저대로 해도 좋습니다. 보통 이거 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제 정리해요. 이거 풀고 마지막으로 A급 풀고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제일 많아요. 개념서 한 다음에 센 한 다음에 이제 자의는 보통 안 시키시죠. 보통 센이나 RPM 같은 거 한 다음에 1품 푼 다음에 A급 요 심화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런 순서로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유가 돼서 이 4권 중에 3권쯤 풀린다 또는 저는 일단 풀로 다 얘기할게요. 4권을 다 풀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센 책에 있는 A단계는 개념서에서 했으니까 안 한다라고 할게요.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B단계를 풀리기 전에 오히려 1품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센 B를 하면서 자의의 유형 다지기를 풀면 이 학교 내신에 관련된 대부분의 학교 아주 이상한 특이한 학교 시험 너무 어려운 학교 빼고서는 다 커버돼요. 거의 다.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A급의 C, B까지 풀리시면 정말 지겹도록 푼 거고 여기서 특별히 오답이 많지 않으면 A급에 있는 C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오늘 추천드렸던 게 자이스토리에 있는 잘 틀리는 유형 훈련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B와 C 사이에 문제수가 좀 적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보완하는 걸로 1품에 이렇게 둘을 묶어서 시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공부하면 시킨다는 건 학부모님 관점이니까 우리 제자들이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둘을 묶어서 그 다음에 센시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그죠? 요렇게 둘그 다음에 요렇게 둘 이 정도로 시키시면 한번 쭉 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네 권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죠.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집들마다 이 계단이 너무 심해요 사실. A급만 해도 C단계는 여기 있는데 갑자기 B단계까지는 괜찮아. B단계 괜찮다. A단계가 막 이렇게 가거든요. 이 갭이 너무 어렵다고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런 문제집을 싫어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갭들이 너무 커. 그렇다고 이 갭을 이걸 다 한 권에 만드는 문제집 회사가 있다면 책 두께가 이 정도 되겠죠. 이 정도 그죠?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만들잖아. 그죠? 무슨 중학 수학 문제집 한 권이 한 학기에 막 8만 원 이러면 안 하잖아요. 그거 어떻게 다 두꺼워서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각각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각각 책이 또 욕심이 나니까 출판사에서 난이도를 또 여러 개로 하죠. A급 수학이 만약에 A단계만 있어 책이 이렇게 얇아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차례대로 이 책만 가지고도 개념서부터 기본서부터 다 심화까지 올 수 있어라고 만드는 게 보통 출판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시대 풀이 순서를 한 골고루 섞어서 반찬을 골고루 먹듯이 요 난이도별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 턱이 너무 높지 않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번 제 머릿속에 그동안 갖고 있던 걸 갖다 처음 영상으로 지금 남겨보는 건데
제가 검색을 많이 안 해서 아직 이런 걸 못 봤어요. 제 생각에.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